안녕하세요,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자, 시승한다고 차 끌고 나왔는데 봄비가 제대로 내리네요. 그냥 운전석에서 인사드리는 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시승할 차 아우디 Q6 e-tron입니다. 아우디의 중형 전기차죠. PPE 플랫폼, 그러니까 프리미엄 플랫폼 일렉트릭 플랫폼을 사용을 한 첫 양산차죠. 같은 그룹 내에서는 포르쉐 마칸이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는 모두 4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퍼포먼스 프리미엄, 그리고 쿼트로 프리미엄, SQ6 e-tron, 이렇게 4개의 선택지가 있는데요. 시승하는 이 차는 퍼포먼스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100kWh입니다. 잉골슈타트에서 조립한 800V 시스템의 배터리인데요. 10에서 80% 충전하는데 약 21분이 걸린다고 하네요. 물론 국내에서는 350kW 충전기까지 있어서 조금 더 빨리 충전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날씨, 기온, 특히 배터리 온도, 충전기 상태, 이런 부분들이 여러가지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되니까요. 일반 운전자들이 충전할 때는 충전 시간 조금 더 염두에 두셔야 할 듯 합니다. 유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468km인데요. 봄, 가을에 날씨가 최적일 때는 메이커에서 밝히는 공인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보다 조금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요. 하지만 전기자동차의 주행 가는 거리를 할 때는 좀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야 됩니다. 대개 배터리 관리를 위해서 약 80% 정도 충전할 것을 권하죠. 그러면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100% 충전했을 때의 주행 가는 거리일 테고, 80%만 충전하면 거기에 80% 정도 간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계기판 딱 배터리 잔량 80%입니다. 382km 간다고 나오네요. 또 여기서 또 10%는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잔량이 10%까지 떨어지면 다시 충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10%에서 80%까지다. 그러니까 전체 용량의 약 70% 정도만 사용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400km, 500km 잡죠.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500km에 70%, 57, 35, 350km를 달린 뒤에는 다시 충전을 해야 된다. 이런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또는 충분히 여유를 두고 충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실내 운전석 살펴보실까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운전석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계기판과 인포메이션 모니터가 하나로 합쳐져서 이렇게 넓은 모니터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계기판 클러스터는 11.9인치, 그리고 센터페이시아 모니터는 14.5인치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살짝 운전석을 중심으로 이렇게 굽어 있죠. 커브드 디스플레이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요. 조수석 앞에도 11.9인치 모니터를 적용을 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수석 전용 모니터를 통해서 또 즐길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계기판은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 있는 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형태를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또 왼쪽 정보들을 달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 또 고개를 들어서 정면을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컬러로 아주 선명하게 펼쳐집니다. 이 부분을 또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또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버튼 한 번으로 또 띄울 수도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 이 부분 변속을 위한 패들이 아니죠.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하는 패들입니다. 왼쪽은 다운 시프트를 통해서 회생제동의 강도를 좀 더 강하게 하고요. 오른쪽은 좀 더 소프트하게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또한 이쪽에 보면, 여기 보면 변속 레버가 있는데요. D와 B를 번갈아 가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D를 하게 되면 일반 주행, B를 하게 되면 회생제동,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위아래가 일자형인 더블 D컷 스티어링 휠이고요. 자, 하나, 둘,
2.3회전, 2.4회전 정도 합니다.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딱 좋은 정도의 락트락 조향비 아닌가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 왼쪽에 주행보조 시스템을 세팅하는 레버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버튼 한번 누르면 차선 이탈 경고 장치가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버튼을 누르면 주행보조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차간거리는 1, 2, 3, 4, 5 이렇게 5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왼편에 있는 버튼들은 주행보조 시스템과 계기판 조절 버튼입니다. 오른쪽은 음성명령 시스템, 전화, 스티어링 휠 열선 등을 조절을 하네요. 안녕 아우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뒷좌석 차창 열어줘. 네, 뒷창을 여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뒷창을 열죠. 음성 명령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센터페이샤 모니터, 자, 내비게이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연결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이 기능들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차량의 디스플레이, 실내등 먼저 보시면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끌 수도 있고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면에 보시면 이렇게 컬러를 운전자가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빨간색으로 했더니 윈드실드 하단에도 이런 조명이 지금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실내를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는 조명이죠. 실외등을 보시면 헤드램프와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의 패턴을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이야, 멋있습니다. 이 조명이. 이 조명을 통해서 이 차의 이미지를 좀 더 새롭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나는 이 조명을 직접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조명 패턴의 변화를 즐기는 건 차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고요. 충전 목표 85, 90, 100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메이커에서는 최대 80%로 충전하는 것을 권하고요. 출발 시간 이렇게 내일 6시에 월요일마다 혹은 이렇게 반복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충전소를 검색하면 배터리는 이제 충전을 하겠구나 하고 배터리를 최적 온도로 맞춰서 좀 더 효율적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겁니다. 자, 운전자 지원 시스템, 피로 경고, 부주의 경고, 제한 속도 초과시 경고, 모니터에 보시는 이 아주 많은 경고 기능들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제할 수도 있죠. 차선 이탈 방지, 제동, 능동형 정반 보조, 후방 턴 어시스트, 후측방 보조 시스템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화면 좌측에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은 밖으로 꺼내 놓았죠. 하단부는 공조 버튼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많은 기능들을 이 아우디 MMI 모니터 안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대시보드 상에는 물리적인 버튼 없고요. 조수석 위에도 별도 모니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0.9인치, 그러니까 11인치 모니터를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공조 장치는 이 밑으로 내려놓았죠. 양옆으로.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송풍구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C타입 USB 포트 2개, C가책 하나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여기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배터리가 배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콘솔 박스 준비되어 있고요. 오버헤드 콘솔에 SOS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자, 시트 몸을 살짝 여유 있게 받쳐주는 일체형 시트입니다. 헤드레스트도 여유 있게 받쳐주고요. 자,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 잠깐 뒤로 가서 뒷좌석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운전석 두고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반 정도
공간이 있죠. 뭐 제법 여유 있는 편입니다. 머리 위로 충분하고요. 차창 원 버튼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리네요. 뭐 3분의 1 정도 남겨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수동으로 햇볕 가리개 선쉐이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앞에서 이 부분에서 조절해서 온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의 열선 시트 좌우로 구분돼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센터 터널은 어떤 공간에 제약을 주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높이로 솟아 있네요. 암레스트 이렇게 내리면 팔걸이 안에 두 개의 컵홀더 준비되어 있고요. 시트는 접을 수가 있죠. 이렇게 4대 2대 4로 시트 접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접으면 겨울철에 스키스루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이 시트를 다 접어버리면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활용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위에 보시면 선루프가 아주 널찍하게 배치되고 있죠. 1열에서 시작해서 2열 머리 위까지 아주 넓게 선루프가 배치되어 있어서 아주 시원한 차창밖 풍경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비 내리는 날 이 선루프를 통해서 하늘을 보면 제법 멋있습니다. 자, 여기 터치하면 실내등 켜고 끄고 할 수 있고요.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셨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내리는 빗속에 자유로로 올라섰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차들이 제법 많이 움직이고 있네요. 시야도 제한을 받게 되고요. 비도 내리고 후방 시야도 썩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트럭들 함께 달리고 이럴 때 운전자는 좀 위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주행보조 시스템 활성화를 시켜서 움직이면 훨씬 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개 차로를 커버를 합니다. 주행보조 시스템이 3개 차로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4차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요. 오른쪽에 세단이 있는데요. 앞에는 큰 대형차가 앞에 있습니다. 네, 큰 차와 작은 차를 같이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차선 변경 지원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패들 시프트 있는데요. 패들 시프트 기어 변속용 패들이 아닙니다.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 그러니까 회생제동을 강하게 혹은 약하게, 부드럽게, 거의 없이 뭐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 여기에 보면 변속 레버를 D와 B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D는 주행이고요. B를 선택을 하면 브레이크의 개념이겠죠.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리는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냥 D 상태에서 패드를 이용해서 회생제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듀얼 D컷 스티어링 휠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네요. 오늘 뭐 날씨가 흐려서 더 선명하게 보이지 싶습니다. 증강현실을 적용을 해서 이 갈림길에서는 화살표가 점점 커지면서 진행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끌 수도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버튼이 하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지그시 가만히 누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사라집니다. SUV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차체는 좀 높지만 가장 무겁다는 부품 배터리를 차체 바닥에 배치해 놓고 있어서 무게중심은 밑으로 낮게 내려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길 지나고 있는데요. 툭툭툭툭툭툭 타이어가 이 노면의 패턴을 지나는 느낌이 아주 살짝 툭툭툭툭 하고 시트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아주 불쾌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어떤 자극,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체가 이제 출렁인다기보다는 살짝 흔들리는 그런 느낌 전달이 되는데요. 퍼포먼스 프리미엄 스포츠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쿼트로 프리미엄에는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뭐 굳이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일상생활 속에서 운전할 수 있는 영역, 시속 100km까지의 영역에서라고 한다면 스포츠 서스펜션으로도 충분히 안정감 있는 차체의 느낌 확보할 수가 있겠고요. 최고 출력 225kW입니다. 메이커에서 발표한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은 6.7초입니다. 배터리 잠깐 살펴보시면 배터리 용량 100kW 800V 시스템의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468km고요. 지금 계기판상으로 보면 배터리 잔량 88%인데 449km입니다. 100%면 뭐 거의 500km 넘겠다 싶고요. 아침에 출발할 때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거의 500km에 육박하더라고요.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보다 좀 더 멀리 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변수가 좀 있죠. 날씨가 잘 받쳐줘야 되고요. 기온이 맞아야 되고 뭐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제원표상의 주행 가는 거리보다 좀 못 갈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100kWh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10에서 80% 충전하는데 최적의 조건에서 약 21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최적의 조건에서 충전을 할 때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일반적인 상태에서 그런 정도의 충전 시간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뭐 350kW 충전기도 있지만 대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 만나게 되는 충전기들 중에는 뭐 100kW, 200kW급도 제법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충전기의 상황, 배터리의 온도, 그날의 날씨 뭐 이런 또 디테일한 조건에 따라서 충전 시간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조금은 더 여유를 가지고 뭐 생각을 하시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행 모드는 개별, 다이나믹, 승차감, 효율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일단 다이내믹으로 바꿔봅니다. 킥다운 버튼이 있어서 가속 페달에 한 번 더 밟힙니다. 쭉 속도를 내보는데 바람 소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들리지는 않네요. 뭐 굳이 빗길에서 고속주행을 많이 할 필요는 없을 테고요. 잠깐 달려보니까 고속주행에서도 상당히 안정감을 확보한 가운데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체가 살짝 흔들리는 정도의 느낌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차체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운전은 심리거든요. 운전자의 어떤 그 심리적 상태가 시속 100km에서도 불안한 차가 있고 그 이상의 속도에서도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차들이 있는데 조금 빠른 속도에서도 차체 안정감을 잃지 않고 있다.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자신감이 유지되는 거죠. 바로 옆에서 지금 트럭이 함께 달리고 있는데요. 소리, 방음 진짜 잘 되네요. 옆에서 다른 그 대형 트럭이 함께 달리고 있으면 타이어 소리 또 바람 소리 제법 실내로 들어올 텐데 거의 그런 거 느끼기 힘듭니다.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느낌이 상당히 큽니다. 드라이브 셀렉트 이제 효율로 놓고 편안하게 움직여 봅니다. 자, 뒤에 쫓아오는 차가 없는 거 확인하고요. 살짝 강하게 제동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앞이 살짝 숙여지는 느낌은 있지만 앞이 뭐 확 처박힐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강하게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살짝 숙여지면서 제동을 마무리하는 정도의 느낌? 좀 더 강하게 밟아보니까 능동형 탑승자 보호 시스템이 작동을 하죠. 그 안전띠가 몸을 한 번 더 꽉 조여줍니다. 차가 나를 껴안아주는 느낌, 그래서 보호받는 그런 느낌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그렇게 긴급한 상황으로 인식을 했지만 제동의 반응 느낌은 그렇게 긴박하지는 않았다. 차체가 앞으로 숙여지기보다는 살짝 숙여지는가 싶더니 뒤가 같이 주저앉으면서 수평을 유지하면서 제동을 마무리하는 그런 반응이고요. 능동형 탑승자 보호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을 해서 아무래도 안심이 됩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나의 안전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자, 내비게이션을 작동을 시키면, 목적지 설정을 하면 목적지까지의 거리, 시간, 그리고 도착했을 때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됩니다. 현재 배터리 잔량 73%죠. 목적지까지 38km 51분이 걸리는데, 이때 도착하면 배터리 잔량은 65%가 된다 라고 표시가 됩니다. 목적지를 부산으로 바꿔볼까요? 부산역 5시간 29분이 걸리고 435km인데 이제 212km를 달려가서 배터리 잔량이 22%가 되면 60%까지 약 10분 걸려서 충전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안내가 뜨는 거죠. 목적지를 설정하면 이 주행과 주행거리와 배터리 잔량, 그 중간에 충전 안내까지 스마트하게 해줍니다. 내연기관 차에서는 이렇게 세세하게 안내를 해주지 않죠. 역시 전기차에서 만나게 되는 스마트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다 싶습니다. 앞에 2550R20, 뒤에는 28545R20 시리즈 타이어 적용하고 있고요. 퍼포먼스와 퍼포먼스 프리미엄, 후륜 구동인데요. 모터 하나가 이제 후륜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모터 최고 출력은 225kW. 중요한 건 무게죠. 이 차의 공차 중량 2300kg입니다. 2300kg. 전기차들이 2톤이 훌쩍 넘어가죠. 가볍다고 할 수 없는 몸인데요. 0-100 6.7초를 기록한다고 하니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주행 영역에서 경험하기에는 충분히 빠른 스피드, 빠른 가속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쭉 가속을 해보면 뒷바퀴가 강하게 밀고 가는 그런 기분 좋은 가속감 느낄 수가 있을 테고요. 하지만 이런 미끄러운 길에서는 또 출력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특히 코너에서 발휘하게 되면, 한계 속도를 벗어나게 되면 차가 스핀하게 되죠. 후륜 구동인 만큼 오버스티어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도로 상태가 안 좋은 날, 미끄러운 길에서는 좀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악천후에서는 안전하게 편하게 달리는 게 맞겠습니다. 자, 쭉 속도를 올리고요. 고고. 노면이 살짝 많이 미끄럽겠죠. 제동. 오우, 물이 고인 지점이 있어서 살짝 미끌렸습니다. 조심해야죠. 노면이 미끄러운데 무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악천후, 비도 그렇고요, 눈도 그렇고, 이렇게 악천후인 때는 안전하게 차를 다루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비가 내리고 미끄러운 노면을 감안해서 그렇게 과하게 시도하지 않았고요. 안전한 속도를 확보해서 코너링을 시도했는데도 중간에 물이 고인 지점이 있어서 살짝 미끄러웠습니다. 하이드로플래닉 수막 현상이 발생을 했던 거죠. 순간적으로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바로 속도를 줄이고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 얼마냐? 퍼포먼스 트림 8,290만원이고요. 퍼포먼스 프리미엄 8,990만원, 9천만원 보시면 되겠죠. 콰트로 프리미엄 1억 690만원, SQ6 이트론 1억 1,590만원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자존심 같은 거죠. 그런 자존심이 묻어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매력 있는 건 보증기간입니다. 아우디는 이 차의 보증기간을 아주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일반 부품을 포함해서 구동계통의 부품은 5년에 15만, 그리고 배터리는 8년에 16만 킬로까지 보증을 하니까요. 유지 보수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비 잘 내립니다. 봄비 아주 제대로 내리네요. 시승하는 내내 비와 함께 했는데요. 자, 이제 돌아가는 길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여기 임진강역입니다. 최근 주행 기록 재설정하고요. 주행 모드는
효율 모드로 갑니다. 출발합니다. 2차 공인복합 연비는 kWh당 4.3kg로 국내 인증을 받았네요. 네, 아주 시내 수월하게 달려왔네요. 교대형 내거리입니다. 네, 신호대기로 앞차 따라서 정지했습니다. 연비 6.0 나왔네요. kWh당 6.0kg 기록했습니다. 1시간 27분 동안 69.1km 달려왔습니다. 평균 속도 시속 48km, 평균 연비 kWh당 6.0km 기록했고요. 2차 공인복합 연비는 4.3km입니다. 오늘 이 빗속에 실제로 달려본 실주행 연비는 6.0km를 기록했다라는 얘기죠. 물론 연비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요. 특히나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온도 또 운전 패턴 여기에 연비가 좌지우지 되죠. 아주 적극적으로 경제 운전하면 이 정도의 연비도 만나볼 수 있겠다 정도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무게가 있는 차죠. 공차 중량 2300kg에 달하는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 정도의 우수한 연비를 보였다라는데 오늘 연비 테스트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2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행보조 시스템 작동하기가 불편합니다. 보통의 차들은 스티어링 휠 위에서 버튼 조작으로 작동을 시키죠. 이 차는 아우디는 스티어링 휠 아래에 있는 레버를 사용하는데요. 레버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위아래에 있는 레버를 다 조작해야 됩니다. 조작 레버가 위아래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 아무래도 좀 불편하고요. 주행보조 시스템은 차선 이탈 방지 장치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차선을 벗어날 위험이 있을 때 조향에 개입해서 차선 안으로 집어 넣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고요. 차로의 중앙을 꾸준하게 유지시켜 주지는 못한다 라는 얘기죠. 왼쪽으로 차가 쏠리면서 차선을 밟을 위험이 있으니까 조향에 개입해서 안으로 덮고요. 이번에는 또 오른쪽 차로를 밟고 안으로 들어오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다가 왼쪽 차로 가서 밟고 차로 안에서 갈지차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차로 중앙유지 보조 기능 이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쉽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우디 Q6 e-tron 시승을 했습니다. 아우디 전기차 라인업에 또 하나의 선택지가 늘어난 거죠. 그 프리미엄 중형 SUV의 전기 자동차로서의 면모를 잘 완성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서 오는 가장 큰 이점, 여유 있는 공간, 거기에 대해서 후륜구동 시스템에 뒤에서 밀고 가는 편안한 승차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성능은 아니지만 또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힘은 충분하게 백업해 주고 있어서 간간히 좀 다이나믹하게 달리고 싶을 때는 시원시원하게 달려주는 호쾌한 면도 있습니다. 8,290만원 서부터 시작하는 판매 가격 1억 1,590만원까지 이어지는데요. 프리미엄 브랜드 아우디의 또 브랜드 가치가 그 가격 안에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일시 정체를 띠고 있다고는 하지만 길게 보면 전기차 판매는 늘어나고 있고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아우디 Q6 e-tron의 의미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